조계종이 구산 선문 가운데 가지 산문을 연 종조 도의국사의 공덕을 기리는 달해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조의 가르침을 선양하는데 마음을 모으자고 추모했습니다. 장흥 용화사 약사열의 좌상에 시원을 밝힐 수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고려시대 건물터 기초부와 청자 파편 등이 발굴되면서 연구와 복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애 찬미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장르 80여 점으로 구성된 가운데 조계종 종정이야 성파대종사의 작품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도사 연불대학원이 공연에 사용한 북을 파리의 유일한 한국 사찰 길상사에 기증했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프랑스의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기회를 더욱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열반 12주기를 맞았습니다. 중앙승가대 동문과 유가족은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불교계 특성화 고등학교 평택 청담고가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사장 태원 스님은 우승 공약이었던 야구부 전용 버스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째 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조 해능 스님의 남종 조사선을 신라 최초로 전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국사. 구산 선문 가운데 가지 선문을 연 도의국사의 공덕을 기리는 달해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대원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종무기관과 각급 기관 대표 스님, 신도 대표가 조계사 대웅전에 모였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공덕을 기리는 불기 2566년 달해를 봉행했습니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의 도의국사 행장 소개에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전쟁의 위험은 도의국사 선풍에 따라 편견 없는 동체 대비 행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종조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고 추모했습니다. 종조의 무념 무수 선법은 절대 불변하는 것은 없고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함이 될 것입니다. 이어 100만 원력 별집이 종조의 선풍을 잇고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조의 종문을 선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두와 함께 합시다. 100만 원력을 결집하는 것은 종조의 선풍을 잇는 것이며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종정이야 성파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 대원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도의국사의 전등공덕을 찬탄하며 국사는 무엇을 전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도의국사는 전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육조와 임재의 현지를 창구하는 선문이 열리고 설림이 무성하여 총림을 이루고 견성의 길이 열려 불조의 현지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이 수없이 배출되어 조등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어 원행 스님이 향을, 대원대종사가 차를 올리고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성호 스님 등 신도 대표가 꽃을 올리며 종조 도의국사의 전등공덕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통일신라 후기 양식에 따른 장흥 용화사 약사열의 좌상에 시원을 밝힐 수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고려시대 건물터 기초부와 청자 파편 등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연구와 복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른팔과 허리 아래 부분은 소실됐지만 갸름한 얼굴과 정제된 이목구비에 온화한 부처님. 통일신라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흥 용화사 약사열의 좌상입니다. 사찰 앞마당에서 지난해 작은 금동불상이 발견되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나서 발굴 조사를 시작한 지 2개월.
약사전 서남편 앞마당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터 기초부가 확인됐습니다. 이쪽 측면이 짧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물지로 확인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정면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아마 계단 시설이든 뭔가 출입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 출입구 쪽에는 산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둔 작은 연못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 11세기 시대 고급 청자 파편도 다수 출토됐습니다. 또 일대에서 상감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파편 등도 수습돼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법맥이 유지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지 서흥 스님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토대로 약사열애 부처님 복원에 문화재청이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70년대에 세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그 세면독으로 인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라도 좀 복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9세기에서 10세기 당시 활발한 무역을 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 일대에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진이나 완도 이쪽 그 해안을 돌아가는 이 무역의 여기 장흥은 중앙이었습니다. 융숭했던 그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를 찾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애 찬미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장르 80여 점으로 구성됐는데요. 조계종 종정예와 성파 대종사의 작품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황금빛 안광이 빛나고 강인해 보이는 발톱과 전신을 뒤덮고 있는 털끝 한 올마다 힘이 실려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와 중봉성파 대종사의 작품 수기 맹호도입니다. 패널에 오칠을 해 만든 이 작품은 민화 대호도를 재해석해 자다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대호도의 일제 식민지 상황을 이겨내고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열폭병풍의 채색, 금강전도는 성파 대종사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대형 병풍에 오칠 작업을 한 이 작품은 금강산 곳곳의 명승지를 표현하는 데 더해 불교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높은 경지의 보살과 그 설법을 듣고자 하는 대중들의 다양한 모습을 봉우리 형태로 표현해 불교적 수행과 정진을 상징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벽사, 길상, 교훈, 감상 등 전통 채색화의 역할을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불화는 지금도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의 유교문화로 수묵 문인화가 전면에 나선 듯 싶지만 사실은 왕실의 여러 가지 초상화, 기록화 등등 또 사찰의 불화, 또 단청, 채색의 전통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고 봐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생애 찬미에는 민화와 궁중회화, 종교화, 기록화 등에서 활동한 60여 작가들의 80여 개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작 중 하나인 흥천사 감로도는 19세기 중엽 이후 도식화된 감로도와는 달리 농촌의 전통 모습부터 도로공사, 전화하는 사람 등 시대상까지 담아냈습니다. 새해 첫날 아이의 돌잔치, 그리고 결혼식, 환갑잔치,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상황을 함께 완성해 가고 있는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애 찬미는 오는 9월 25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1, 2 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낭트와 파리에서 공연을 펼친 통도사 연불대학원이 공연에 사용한 북을 파리의 유일한 한국 사찰 길상사에 기증했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프랑스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프랑스 낭뜨와 파리에서 총 4차례의 공연을 펼치며 통도사 연불대학원 스님들과 함께한 통도사 북. 통도사에서부터 함께 건너와 낭뜨와 파리를 오갔던 두 개의 북이 프랑스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원장 영산 스님을 비롯한 연불대학원 스님들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에게 통도사 북을 기증했습니다. 연불대학원은 북 기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가 프랑스에 더욱 널리 알려지고 관련 행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도 기증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현지인 분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셨는데요. 공연 후 통도사 주지 현문 큰 스님께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이 북소리가 널리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파리 길상사에 이 귀한 북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직지 프랑스어판 번역 사업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혜원 스님은 16년 동안 현지에서 한국의 불교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혜원 스님은 앞으로도 불교 관련 공연과 전시 등이 프랑스 등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귀한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 등 자리를 마련하여 다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불교의 법의 꽃비가 이곳 프랑스에 활짝 꽃피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공연예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 프랑스 현지에 기증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와 프랑스의 문화교류와 우정의 증표로 남게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열반 12주기를 맞았습니다. 중앙승가대 동문과 유가족은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운 스님의 뜻을 기리며 추모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수 스님의 영단이 차려지고 스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짜장면도 바루에 담아 정성껏 올렸습니다. 중앙승가대 동문과 유가족들은 헌양 헌화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며 그 누구보다 앞서 실천하는 수행자였던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 꼬박 12년이 되는 어제 서울 안암동 개운사 대웅전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은 죽어가는 광과 강에 깃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보살의 원력으로 부처님 전에 바친 것입니다. 문수 스님은 지난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력 반대하며 소신공양했습니다.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 폐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유서를 남기며 세납 49세, 법납 25년에 입적했습니다.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문과 유가족들은 스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옳은 것이라면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싫어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했던 말, 중은 말이 많으면 안 돼. 자기가 살아온 모습으로 대중이 평가해야지 말로서 설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소신공양은 묻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크나큰 서원이 담긴 이 시대의 가장 고결하고 존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문수 스님의 간절한 발언인 만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우리 곁을 떠난 문수 스님.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계 특성화 고등학교 평택 청담고가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쉬움과 환희가 교차했던 결승전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목동 야구장. 강호들을 꺾고 당당히 결승에 진출한 평택 청담고등학교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신생팀 청담고와 유력한 우승후보 부산 경남고등학교가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왕중왕전 결승에 맞붙었습니다. 시작은 청담고 에이스 류현곤 투수의 4타자 연속 삼진,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채 5회 말 4번 타자 최원준 선수의 안타로 2점을 연달아 획득했습니다. 선수들과 동고동락해온 부모님들은 손에 땀을 쥐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청담고를 응원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쨌든 이기든 지든 잘 마무리하고 정말 더 좋은 선수들로 거듭났으면 해요. 좋은 흐름도 잠시 7회 초 5점을 내준 청담고는 9회 경남고의 굳히기 안타로 추가 2점을 내주며 2대7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승의 문턱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선수들은 기쁨보단 아쉬움이 먼저였습니다. 긴장 같은 거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 결과가 좀 아쉬워가지고 후회가 좀 많이 나는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개 숙인 선수들에게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단 6년 동안 한 번도 8강에 진출하지 못했던 청담고가 황금사자기 준우승이란 대기록을 세우기까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승 공약이었던 야구부 전용 버스 선물도 약속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을 했고 아이들은 자꾸 준우승했다고 기죽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우승한 사람들이에요. 청담고는 태원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재정비를 마치고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배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또 본선에 나온다면 큰 포부일 수 있는데 결승전에 한번 와봤으니까 다음에는 우승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피와 함께 고교야구 신화를 써내려가는 평택 청담고. 청담고의 다음 행보에 야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음으로 전하고 있는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이 창단 후 첫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 등이 찬조 출연을 해 더욱 풍성한 공연이 될 예정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랫소리가 연습장을 가득 채웁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이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첫 정기 공연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난 2020년 정기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2년의 옛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열리는 공연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더 남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6월 4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BTN 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신작 찬불가와 가곡 등 다양한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기 공연은 찬불가와 가곡 등 총 9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바이올린 협연과 승무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준비됩니다. 또한 인기 프로그램 풍류대장에 출연한 풍물밴드 이상과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도 찬조 출연을 해 더욱더 풍성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에 정기 연주회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이 되고 또 중간에 연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이번 연주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은 불교계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불교와 불교 음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단원 한 명 한 명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번 공연은 불법 홍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TN 불교TV 부산 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부산을 대표할 뿐 아니라 불교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하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경북 울진과 광원 산불 피해 지원 기금으로 1,1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금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데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수국사와 보령 세원사가 상월결사의 뜻을 이은 청년불자 신행단체 상월청년회 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상월청년회 소속 동국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동국대 불교인재 양성에 공감한 보령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월청년회 재적사찰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상월이라는 이름을 되새겨 앞으로 신행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불심 깊은 여러분의 활동으로 상월청년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가 제주도 취약계층 행복나눔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남북교류와 환경과 인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온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지난달 30일 제주 문강사에서 제주도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역마스크 4만 장과 50ml 손소독제 2,000개 등 약 2천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전달된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대한적십자 오홍식 제주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정성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